맹롱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하여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통과하며 그 길을 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수로는 동남아시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를 지원합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국가들에게는 맹롱강은 엄청난 경제 가치를 제공합니다. 맹롱 델타는 베트남의 쌀 생산의 반, 수산양식의 70%, GDP의 3분의 1을 생산합니다. 이 강은 베트남이 아시아 최고의 쌀 생산 및 수출 국가 중 하나가 되도록 가능하게 하며 맹롱 델타는 연간 최대 2,400만 메트릭 톤의 쌀을 생성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물은 또한 연간 최대 27억 달러의 어업 및 수산업을 촉진합니다. 마찬가지로 맹롱강은 캄보디아를 지탱하며 농업용 지역의 86%를 제공합니다. 맹롱강의 물을 받아들이는 톨레샵호를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의 어업은 거의 인구의 80%에게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맹롱강은 상류 중국에게는 영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국경대 맹롱강 상류에 대형 수력댐 11개를 건설했습니다. 몇 가지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댐은 최대 1,500만 개의 올림픽 수영장에 달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하류 강유입을 규제할 능력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댐에서의 제한된 유입은 베트남과 태국에서 심각한 가뭄과 예측할 수 없는 홍수를 초래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맹롱강 국가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가치 있는 수위 데이터를 어떤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맹롱강의 수문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은 그남쪽 이웃에 대한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류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강에 깊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댐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 및 군사적 세력이 되었으며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 및 기반 시설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맹롱강은 생명의 중요한 동맥뿐만 아니라 번영과 위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댐 건설 및 강을 활용할 의지는 수전이라는 비난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맹롱과 기타 주요 수로에 대한 새로운 댐이 계획 중이며 물과 수력이 국가 간 무기로 사용되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공유강에 대한 협력은 수백만 명이 이 물에 의존하여 생존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댐 하류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의 비료로 작용하는 풍부한 퇴적물이 감소했습니다. 벼 수확과 과수 수확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어획량은 50에서 8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승인 전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력댐은 이론적으로는 재생 가능한 전기와 홍수 통제와 같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농촌 메콩 지역의 현실은 식량 불안보, 생계 상실 및 부적절한 이주 지원입니다. 진정한 상담, 보상 및 완화 조치 없이 댐은 환경과 함께 인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파트너 정부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에 다가오는 댐 계획이 물전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요 국경강에 새로운 댐을 대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댐 계획으로 하류 국가들은 물 안보 및 중국의 물을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메콩강에서 중국은 이미 그 영토 내 상류에 11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동남아를 흐르는 메콩 하류에 8개의 수력댐을 더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댐들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및 라오스가 이미 중국의 상류 조작으로 경험한 가뭄과 불규칙한 유량 패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류 국가들에게 더욱 경고적인 것은 중국이 로컬로 알려진 야를룽창포로 불리는 브라마푸트라 강에 대한 거대한 6만 메가와트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서 중국은 브라마푸트라 강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댐은 농업, 어업 및 교통에 중대한 의존이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물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브라마푸트라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핵심 데이터를 끄는 등 브라마푸트라를 조작하는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2017년에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 이후 몇 달 동안 수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홍수를 악화시켰습니다. 거대한 댐은 중국이 필요에 따라 수급 부족이나 홍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는 심지어 중국의 삼엽댐을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다가오는 프로젝트들은 중국이 지역적 라이벌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을 행사하는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물전쟁은 한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중국의 행동으로 그것들이 불가피한 가능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메콩과 브라마푸트라와 같은 공유되는 수로 주변의 투명성과 협력 없이는 전체 아시아의 수자원 안보가 인질로 쓰일 수 있습니다. 브라마푸트라에 대한 중국의 초대형 댐 계획의 인도가 경보. 중국이 브라마푸트라 강에 계획 중인 초대형 댐이 인도에서 수자원 안보에 대한 경보를 일으켰습니다. 이 6만 메가와트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중국에서는 야를룽창포로 불립니다. 하며 인도의 동북부로 흘러가기 전에 브라마푸트라 강에서 물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인도는 이 프로젝트가 중국이 강의 흐름을 보복 또는 강압의 수단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 후 몇 달 동안 핵심 수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에서는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댐은 중국이 이미 긴장된 지역적인 관계를 고조시킬 것이며 갑작스러운 수급 부족이나 홍수로 인도의 동북부에서 농업 및 식량 안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농업, 음료수 및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브라마푸트라 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미 전기, 홍수 통제 및 물 공급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우려를 달래려고 했지만 인도는 중국이 하류 국가에 물을 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 인도는 브라마푸트라의 지류에 대한 자체 댐 건설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의 수력공학 규모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 인도는 중국이 경쟁하는 강에서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원격 감지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브라마푸트라는 위험한 분쟁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대신 인도는 중국이 강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인 댐 활동은 중국이 공유 수로에 대한 협력보다는 오히려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힘에 제약받는 하류 메콩 강국들. 중국은 경제적 우위와 빚 외교 덕분에 메콩 강 하류 국가들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1대1로 주의, BRI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전역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메콩 강 주변 국가들은 중국에 재정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다. 메콩 강은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통과한 후 태국과 베트남과 같은 더 개발된 경제로 향한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개발 원조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메콩 강 통제를 비판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러려거나 했다. 라오스의 공공부채 대부분은 중국의 1대1로 주회 또는 프라이의 기반 시설 계약에 기인하여 올해 GDP의 122%로 군산된다. 중국은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의문의 여지 없는 군사적 초강대국이다.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상주군을 보유하며 이로 인해 작은 이웃 국가들에게 강한 군사적 영향을 행사한다.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은 충성의 표시로 중국의 지역 분쟁에 대한 베이징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하류 국가들은 중국의 메콩 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적 결과를 견뎌내고 있지만 그들은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그들의 경제는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익에 반대하면 제재나 부채 요구로 인해 마비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강세로 인해 대립의 가능성은 없다. 결과적으로 메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수력 지배에 대한 찬성이다.
중국은 메콩위원회를 우회하면서 통제를 강화한다. 1995년에 하류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에 의해 설립된 메콩 강위원회, MRC의 목적은 강을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공동으로 관리 및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콩의 원산지인 중국은 다르게 협상한 것이다. 대화 파트너로만 참여함으로써 중국은 MRC 회원 자격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규제를 회피한다. 이로써 중국은 댐 및 강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메콩의 물을 조작하여 하류 국가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그러나 MRC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추궁할 능력이 없다. 중국은 또한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하고 있다. 메콩에 대한 비판에 낙담한 중국은 2016년에 새로운 그룹인 난창메콩 협력기구를 시작했다. 중국과 MRC 회원국을 포함한 이 기구는 중국의 이익과 더욱 일치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 기업에 계약되었다. 대체 포럼을 만들어 중국은 MRC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난창 메커니즘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맞게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댐 건설 및 강 생태계를 위협하는 단독 작업을 통해 메콩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다. 진정한 협력은 메콩 강위원회를 강화하고 중국을 전체 회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생명선을 통제하고 무책임하게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댐은 아시아의 물 전쟁의 미래를 예고한다. 중국이 메콩과 브라마푸트라와 같은 주요 강의 거대한 댐을 계속 건설함에 따라 하류 국가들은 점점 더 놀라고 있다. 중국은 수도를 통제함으로써 이웃 국가들로 들어가는 흐름을 조작할 수 있어 가뭄이나 홍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경제적 의존과 부채 책임으로 인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억제받고 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되고 있다. 메콩에서 중국의 댐은 이미 베트남 농업과 캄보디아 어업을 파괴하는 불규칙한 흐름 양상을 일으켰다. 중국은 브라마푸트라에도 새로운 댐을 계획 중이며 이로 인해 인도에게 중요한 물 공급이 끊길 수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강에 의존하는 카자흐스탄 및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댐을 활용하여 물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국에게 단기적인 전략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안정성을 파괴하고 인도주의 위기를 일으킬 경우 공유된 강을 무기화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아무에게나 이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물 전쟁을 피하려면 중국은 국경을 넘어 강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는 투명성, 데이터 공유 및 메콩 강위원회와 같이 진정으로 협력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수문학적 지렛대를 가진 상태에서 통제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 하류 국가들에게 아시아의 물 안보 전망은 이전보다 더욱 불길해 보인다.